어머니, 저 세라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오은숙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개월 전 아들 도윤과 이혼한 며느리, 아니, 이제는 전 며느리가 된 정세라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세라야, 갑자기 무슨 일이니? 죄송해요. 이렇게 전화드리게 되어서 그런데, 어머니, 혹시 며칠만, 아니, 일주일만 저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은숙의 손에 들린 전화기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년 전 행복한 결혼식, 2년 전 함께 김장을 담그며 웃던 시간들, 그리고 3달 전 충격적인 이혼 소식.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일 있니? 세라야, 너 지금 어디 있는 거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세라의 울먹이는 소리. 지금 갈 곳이 없어요.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리지 못했고. 친구 집에서도 더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도윤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않을게요. 일주일만, 아니 며칠만 있다가 나갈게요. 은숙은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엄마, 걔랑 연락도 하지 마. 도윤의 단호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차마 거절의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흐느낌이 가슴을 점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 일단 와. 추운데 어디서 떨고 있으면 어떡하니? 그렇게 시작된 예상치 못한 동거. 은숙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뒤흔들어 놓을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될 줄은. 엄마, 왜 이렇게 급하게 전화했어? 바로 다음 날 오후 은숙의 집 앞.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아들 도윤의 모습에 은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그게. 도윤아, 너 오늘 회사라며? 야근 취소됐어. 엄마 혼자 계시니까 반찬이나 해드리려고 왔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세라. 손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도윤아. 엄마, 지금 이게 뭐예요? 설마 이 여자를 집에 들였어요? 은숙은 당황한 표정으로 둘 사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세라가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해서. 잠시요? 저 가방 좀 봐요. 아예 이사 오는 거잖아. 세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 금방 나갈게. 당연히 나가야지. 우리 이혼했잖아. 왜 엄마한테? 잠깐. 은숙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아, 내가 뭐라 하든 세라는 오늘부터 여기서 지낸다. 엄마, 넌 이혼했다고 끝이지만 난 3년간 정들었던 며느리를 길거리에 내쫓을 순 없어.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난요? 엄마한테 난 뭐예요? 바로 그때 세라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도윤이 가장 좋아하던 수제 쿠키 상자였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이거, 내가 좋아하던 거.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쿠키는 둘이 처음 만났을 때 세라가 직접 구워준 것과 똑같은 것이었죠. 필요 없어. 차갑게 내뱉고 돌아서는 도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은숙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운명의 장난이람. 그런데 은숙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라의 가방 속에는 쿠키 말고도 숨겨진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바로 이혼의 진짜 이유가 적힌 병원 진단서가. 어머니, 저 저녁 준비 도와드릴게요. 어색한 정적을 깨고 세라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숙은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라야, 너희 대체 왜 이혼한 거니? 도윤이는 끝까지 이유를 말 안 하더라. 세라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건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내가 생각해봤는데. 다시 돌아온 도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이웃집 박씨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방금 뒷산에서 산사태가 났대요. 대피령이 떨어졌어요.
순간 정전이 되면서 집안이 캄캄해졌습니다. 에구머니나 손전등 어딨어요? 혼란스러운 상황. 그때 세라가 침착하게 휴대폰 플래시를 켰습니다. 어머니, 도윤아,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해요. 셋은 급히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뛰어가는 중에도 도윤과 세라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마을 회관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은숙 씨네 가족이구나.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동네 어르신의 말에 도윤이 발끈했습니다. 가족 아닙니다. 저희 이혼했어요. 어머, 그래. 근데 왜 같이? 분위기가 어색해지려는 순간 천둥 번개가 치면서 전기가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앗! 깜깜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비명. 세라였습니다. 세라야? 은숙이 걱정스레 불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무서워서. 그때 작은 손전등 불빛이 비춰졌습니다. 도윤이 들고 있던 것이었죠. 여기 있어. 무뚝뚝하게 말하며 손전등을 건네는 도윤.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닿았습니다. 둘 다 화들짝 놀라 손을 뗐습니다. 은숙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서로에게 마음이 남아있구나. 밤이 깊어가고 비바람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추위에 떨던 세라에게 도윤이 마지못해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었죠. 입어. 감기 걸리면 곤란하니까. 고마워.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각, 은숙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구석에서 홀로 앉아있던 세라가 무언가를 보며 흐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 손에 들린 것은 불임 진단서였습니다. 은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설마 이것 때문에? 은숙은 조용히 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세라야. 화들짝 놀란 세라가 급히 진단서를 가방에 넣으려 했지만 은숙은 이미 다 보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혼 이유였니?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왜 말을 안 했니? 도윤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니? 세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유도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왜 그런 결정을? 도윤이는 늘 아이를 원했어요. 결혼하면 꼭 이세를 낳고 싶다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라고 했죠.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단받은 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도윤이의 꿈을 제가 망칠 순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나쁜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이유 없이 이혼을 요구하는 이기적인 아내로요. 은숙의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어둠 속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화장실에 가려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된 것이었죠. 도윤아,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그런 결정을?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한테 너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다고. 왜 혼자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했냐고. 미안해. 하지만 난 내가 아빠가 되는 걸 포기하게 만들 수 없었어.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었어. 우리가 함께 결정했어야 했다고. 도윤이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난 그냥 내가 날 사랑하지 않게 된 줄 알았어. 갑자기 차가워지더니 이혼하자고 해서. 내가 뭘 잘못했나 매일 밤 그 생각만. 새벽 어스름 속에서 세 사람은 그렇게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도윤아, 세라야,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세라가 놀란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난 아이를. 상관없어. 난 너만 있으면 돼. 우리 둘이면 충분해. 은숙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아 포개 주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꼭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란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지.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비바람이 먹고 산사태 경보도 해제되었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도윤의 회사 동료였던 미진이었습니다. 도윤 씨?
여기서 뭐. 어머, 세라 씨도. 미진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짝사랑하고 있었고 이혼 소식을 듣고 은근히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마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때 세라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입양 상담 신청서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서류에 쏠렸습니다. 세라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혹시나 해서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아이를 입양하는 것도 생각해봤어요.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세라야, 너 혼자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들의 감동적인 순간은 미진의 차가운 목소리로 깨졌습니다. 잠깐만요. 이혼한 지 3개월 만에 재결합이요? 좀 성급한 거 아닌가요? 은숙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가씨는 누구시길래 우리 가족이래. 저는 도윤 씨의 회사 동료예요. 그리고 친구 이상의 관계가 될 뻔했죠. 도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뭐? 미진 씨, 그게 무슨. 지난주에 저한테 저녁 식사 제안하셨잖아요. 이혼 후에 처음으로 다른 여자와 데이트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나요? 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아, 그게 사실이야? 아니, 그건 그냥 회사 회식 자리였어. 미진 씨가 오해한 거야. 미진이 비웃었습니다. 오해? 그럼 왜 둘이서만 가자고 했죠?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순간 은숙이 나섰습니다. 됐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단 다들 집으로 돌아가서 쉬도록 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잠깐만 머물다 갈게요. 도윤이랑 다시 만날 생각은. 세라가 망설이며 말했지만 도윤이 가로막았습니다. 아니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하지만 미진 씨랑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이야. 그때 은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오은숙입니다. 뭐라고요? 전화를 받던 은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오라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은숙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라 엄마가 우리 집 앞에 와 계시대. 엄마가요? 세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대? 모르겠어. 근데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 10분 후 은숙의 집 앞. 정장 차림의 세라 어머니가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이혼했으면 깨끗이 끝내야지 왜 또. 그게 아니라. 은숙 씨, 우리 애 때문에 불편하셨죠?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세라는 이제 제 딸이나 다름없어요. 뭐라고요? 바로 그때 세라 어머니의 가방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해외 이민 신청서. 세라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너를 데리고 캐나다로 갈 거야. 거기서 새 출발하자. 모두가 충격에 빠진 순간 또 다른 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도윤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보, 왜 혼자 왔어요? 같이 오자고 했잖아요. 은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세라가 우리 집에 있다는 소식 들었어. 이 기회에 다 같이 이야기 좀 하자고. 그런데 도윤 아버지의 손에는 뜻밖의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오래된 사진첩이었죠. 이걸 보여주려고 가져왔어. 도윤아, 내가 아직 모르는 우리 가족의 비밀이 있다. 도윤 아버지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30년 전 젊은 시절의 은숙과 도윤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또 다른 여성의 모습이. 이게 뭐예요? 도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도윤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아, 사실 내겐 쌍둥이 형이 있었다. 뭐라고요?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은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당신 왜 지금 그 얘기를. 더는 숨길 수 없어. 세라가 불임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우리 가족의 그 일이 떠올랐어. 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도윤 아버지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은숙이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의사가 말했지. 둘 다 살리기 어렵다고. 한 아이만 선택해야 한다고. 은숙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 아이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어. 그게 바로 도윤이의 쌍둥이 형이었지. 도윤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형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세라의 어머니가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30년 전이라고요? 그때 우리 큰아들을 입양했는데. 모두의 시선이 세라 어머니에게 쏠렸습니다. 설마.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라 어머니가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양 증명서였죠. 우리 큰아들 준호. 정확히 30년 전에 입양했어요. 생년월일이. 도윤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꺼내 비교했습니다. 같은 날이에요. 같은 시간. 세라가 충격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준호 오빠가 도윤이의 쌍둥이 형이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도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때 세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세라야, 지금 어디야? 엄마가 갑자기 사라져서. 잠깐 거기 낯익은 집이.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대문 밖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도윤과 놀라울 정도로 닮은 얼굴. 바로 세라의 오빠 준호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잠깐 저 사람. 준호와 도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죠. 당신이.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은숙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 내 첫째 아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혹시 이 목걸이 아세요? 제가 입양될 때 가지고 있었다는데. 은숙이 그 목걸이를 보자마자 오열했습니다. 그거 내가 너희 둘에게 만들어준 쌍둥이 목걸이야. 도윤도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두 개의 반쪽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죠. 30년 만에. 드디어. 감동의 순간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세라가 왜 여기 있는 거죠? 설마 도윤 씨랑. 우리 이혼했어요, 오빠. 뭐? 언제? 왜 말 안 했어? 그게. 바로 그때 미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혼한 부부가 알고 보니 오빠와 여동생뻘이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준호가 충격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잠깐. 그럼 내가 매형이 될 뻔했다가 이제는 형제가 된 거야? 그 순간 세라가 쓰러졌습니다. 세라야. 모두가 달려들었지만 세라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세라야. 세라야. 준호가 급히 여동생을 안아들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응급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는 오빠고요, 여기는.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 남편입니다. 의사가 놀라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임신 8주입니다. 뭐라고요?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라 어머니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우리 딸은 불임이라고. 의사가 차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희귀한 케이스지만 가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불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윤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세라야. 우리 아기가. 준호가 복잡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제 내 조카가 되는 건가? 아니면. 바로 그때 병실에서 세라가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세라야. 모두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세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무슨. 전불임인데. 일시적인 증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혼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자연스럽게. 세라가 배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아. 우리 아기가.
하지만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쌍둥이 동생이 내 여동생의 전 남편이고 이제 아기 아빠가 된다고? 은숙이 나섰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중요한 건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거야. 도윤이 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라야, 이번엔 정말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끝까지. 세라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형제자매 사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잖아. 난 입양됐으니까. 바로 그때 미진이 또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도윤 씨, 지난주에 저한테 청혼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모두가 놀라서 미진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세라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윤이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오해야. 난 단지. 미진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이 반지는 뭐죠? 도윤 씨가 보석상에서 주문한 거잖아요. 화면에는 영수증 사진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한숨을 쉬며 고백했습니다. 그건 사실 세라를 위한 거였어. 다시 프러포즈 하려고. 뭐라고? 이번엔 미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윤이 주머니에서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도 매일 내 생각뿐이었어. 어떻게든 다시 만나고 싶어서.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잠깐, 그럼 내가 매형님께 형이라고 불러야 하나? 분위기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은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 가족이 되는 거네. 세라 어머니도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캐나다 이민은 취소해야겠네요.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세라, 다시 한번 물을게. 나랑 결혼해 줄래? 세라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엔 영원히. 모두가 박수를 치는 가운데 준호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그럼 이제부터 형이라고 불러야지. 형이라니. 나이는 내가 3분 더 많은데. 뭐, 어떻게 알아? 목걸이에 새겨진 시간을 보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은숙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피로 이어지든 마음으로 이어지든 결국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하지만 이들의 행복한 순간도 잠시 병실 밖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30년 전 쌍둥이 입양을 주선했던 변호사.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 접수증.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군. 다음 날 모두가 은숙의 집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 전 입양을 담당했던 김 변호사입니다. 은숙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실 30년 전에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아기들이 바뀌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게 돼요. 뭐라고요? 도윤과 준호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DNA 검사 결과 두 분은 쌍둥이가 아닙니다.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쌍둥이 형제는 어디에? 찾았습니다. 그분은 현재 해외에서 의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은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준호는? 준호가 웃으며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전 괜찮아요. 30년간 좋은 가족과 함께했고 이제 또 다른 가족을 만났잖아요. 도윤도 준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래, 피는 안 섞였어도 우린 이미 형제야.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송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은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은 서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세라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복 받았어요. 이렇게 많은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태어날 테니까요. 그때 미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세라가 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사랑하면 그럴 수 있죠. 1년 후, 은숙의 집 마당에서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도윤과 세라의 재결혼식 겸 아기의 돌잔치였죠. 자, 우리 서준이가 뭘 잡을까? 아기 서준이가 기어가더니 청진기를 잡았습니다. 오, 의사가 되려나 봐. 준호가 웃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가 오은숙 씨 댁인가요? 키가 큰 외국인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놀랍게도 도윤과 닮아 있었죠. 저는 마이클입니다. 한국 이름은 오도현이라고 하더군요. 진짜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은숙이 눈물을 흘리며 그를 안았습니다. 어서 와. 돌아와줘서 고마워. 마이클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습니다. 도윤, 준호, 마이클. 세 형제가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이제 진짜 완전한 가족이네. 세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준아, 삼촌들이 3명이나 생겼어. 그날 저녁 은숙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가족이란 꼭 피로 이어져야 하는 것도 완벽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때론 실수하고 용서하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달빛 아래 은숙의 집.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행복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끝 마이너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